그래서 영상 이제 그만 찍어야지 했는데 이 시간을 좀 활용해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 제조사 중에서 이제 폭스바겐, 벤츠, BMW, 포르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차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요, 플랫폼을 아마 사서 쓰지 않을까. 더 이상 개발을 하기보다는 중국 기업과 현대의 EGMP와 같은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아마 대중전기차에 적용을 하지 않을까. 고급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현재의 개발 구조로서 경쟁력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격을 차별화해서 받기도 어려운 뭐 그런 정도의 대중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EGMP와 같은 플랫폼, 가장 유력한 게 현대 EGMP를 도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상입니다.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BMW는 아마 토요타와 연합전선을 펼칠 것 같습니다. 내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주력할 걸로 보이고요. 수소에도 얼마 전에 관심이 있다. 수소 전략 펼치겠다. 수소하면 이제 아무래도 토요타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르노가 아마 토요타 특허를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연료전지의 배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았고, 내구성 문제 이미 해결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가격적인 이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토요타가 아마 2024년 이후부터 전략적으로 하이드로젠 하이브리드를 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BMW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 BMW에서도 새로운 플랫폼 적용을 하겠다, 전용 플랫폼으로 정말 맛깔나고 기가 막힌 전기차를 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도 미래 EV 전략에서 경쟁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스탠스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올리브 집세 회장이 늘 얘기했듯이 BMW는 아직까지 내연차에서 크게 벗어날 생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와 전기차를 같은 플랫폼에서 당분간 생산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전략, 투트랙 전략으로 EV를 준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폭스바겐인데, 저희는 폭스바겐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섰습니다. 현대보다도 더 잘할 것이다. 특히 리막 오토모빌리의 지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리막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얹고,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타이칸이었죠.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이상 징후가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대중 라인업에서 힘을 너무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런 차들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모델이고, 이 모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EV 전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ID3, ID4, 이 중심이 되는 대중 모델이 독일을 제외한 그 외 국가에서는 거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ID4가 한 24,000대 정도 판매가 돼서 한 4위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위험 신호죠. 자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차, 그리고 최신 플랫폼 적용된 미래 전기차라면 당연히 1, 2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테슬라에 밀리고, 뭐 그 외 저렴한 전기차에 밀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위기의 신호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폭스바겐은 거의 국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국산차로 인식을 합니다. 상하이 자동차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의 유럽 브랜드의 국산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고급 이미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80년대에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도로 그리고 또 기관 산업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매우 친숙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고마운 브랜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폭스바겐은 무한 신뢰를 주는 브랜드거든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 포르쉐에 대한 선호도도 엄청납니다. 이런 중국에서 지금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폭스바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를 다 합쳐도 10위를 겨우 할 만큼
상당히 중국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역시 ID3, ID4와 같은 핵심이 되는 대중차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과연 대중전기차 부분에서 사실 MEB 플랫폼 같은 이런 전기차,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전기차가 힘을 내줘야 폭스바겐의 그 외의 그룹들에도 이런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의 경쟁력이 올라가거든요. 아우디 Q4 같은, 그리고 또 스코다, 세아트, 이런 식의 브랜드들의 플랫폼을 공유를 해서 전체 그룹의 전기차 대중 라인업에 힘을 받게 되는데, 지금 폭스바겐의 대중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성능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소프트웨어 1.0, 1.2, 2.0 로드맵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SP가 적용되는 2026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2.0으로 완벽하게 OTA 그리고 통합 O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로 거듭나겠다. 이게 폭스바겐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략의 가장 첫 단추인 소프트웨어 1.0, 요 폭스바겐에서 이건 다 개발을 합니다. 외부에서 외주를 줘서 소프트웨어를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 자체 개발인데, 지금 자체 개발을 하는 이 1.0 버전서부터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게 동작을 하지 않거나 또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상품성을 끌어내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ID3, ID4 시승기를 보시면 가장 큰 불만이 동력 성능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시승기보다 소프트웨어의 이상,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보조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다든가 갑작스럽게 뭐 제동이 걸린다든가 하는 이 소프트웨어 이상에 따른 불편, 이러한 지적들이 가장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기차는 늘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완성도보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70%, 80%, 저는 80%까지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통합 OS가 얹어지게 되면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걸 넘어 오류 현상으로 인해서 신뢰도까지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게 1.2, 2.0으로 순차적인 발전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 내부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CEO가 교체가 됐고 전반적인 전기차 전략도 전면 수정이 됐어요. 사실 폭스바겐은 200조 카드를 들고 나왔었어요. 전기차 하드웨어에 100조, 소프트웨어에 100조에서 200조.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투자금이거든요. 2030년까지 이제 200조 쏟아부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12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운 투자인 거죠. 현대기아그룹의 투자금도 사실 유례가 없는 그런 투자 금액인데, 뭐 GM이라든지 그 외 내연차가 전기차 전략에 투입하는 금액에 보면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그걸 넘어서는 200조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배터리 내재화도 노스볼트를 비롯한 친환경 6개 거점을 통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뤄나갈 거고,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다 개발하겠다. 정말 처음에 이런 로드맵을 보고 흥분했었어요. 폭스바겐이 정말 뭐 보여주겠구나. 그리고 폭스바겐에는 대중차서부터 최고급 럭셔리카까지 모든 브랜드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벤틀리, 또 포르쉐,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정말 의리의리한 전기차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종합 모빌리티 브랜드로 거듭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 레이스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출발 이것만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대중 라인업에서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폭스바겐의 브랜드 정체성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이런 차들이 뭐 스펙이라든지 디자인, 지금 제가 아이오닉 5 뭐 충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모델 3, 모델 Y 이런 차들이 별로 특색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계기가 되는 차들은 바로 이런 대중차들입니다. 이런 대중차들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신뢰성을 쌓아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그런 초석을 다질 만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중차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폭스바겐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 ID4의 드럼 브레이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ID4가 오래전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드럼 브레이크의 베이퍼록으로 의심되는 이게 베이퍼록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폭스바겐에서 아직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조사 중이다. 한 1년째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런 사고들이 여러 건 중국에서 보고가 되고 제동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제동이 되지 않아서 베이퍼록 현상으로 인해서 밀리는 건지 그래서 요걸 폭스바겐에서 빨리 조사해서 발표를 하라라고 중국의 사용자들 그런 당국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정말 베이퍼록인지 아니면은 제동 페이드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직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까지도 지금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ID4가 판매가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시승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일상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테스트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가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었는데 내부적인 계획에 따르면 마칸 전기차가 작년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전기차는 올해 초에 나왔어야 되고 그 외에 막스터 전기차 뭐 이런 차들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됐어 지금 출시 시기가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계획들이 다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뭐 하드웨어 문제인지 아니면 뭐 배터리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 고성능 전기차를 다뤄야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높은 C레이트, 고 C레이트에서 가격 경쟁력과 내구성을 다 확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SUV 형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칸과 같은 전고가 낮은 파나메라 세단이라든지 막스터 전기차 뭐 이런 차들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슬레이트 방식의 배터리 일상적인 구조를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전고를 낮출 수 있는 배터리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폭스바겐 그룹과 동일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합 OS를 얹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전기차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제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포르쉐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조사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해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또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